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에 대규모 타격을 가했으며 이번에는 이란을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하는 전략적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은 급히 공중급유기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던 미군 기지를 이스라엘의 한 사막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팀이 이란에 대한 장기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이 작전은 최대 30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이란을 핵 합의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이란에 대해 공격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더 많은 선박을 공격한다면 오늘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이란이 자신에게 협상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계속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한편 오늘 테헤란에서는 암살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의 작별식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이란 정권 내부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동의한 베지시키안 대통령에게 매우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테헤란에서는 상호 이해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이 그들을 속이고 어떤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송을 다 보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꼭 잊지 말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또 한 번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어디를 공격했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최근 미군의 공격은 이란 전역에 9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이란 언론은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과 그리고 매우 중요한 카스피해 연안의 북부 골리스탄주에서 폭발과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폭발 소리는 오만 북부 해안의 항구 도시 차바하르에서도 들렸습니다. 이란 남동부의 도시 이란 샤흐르에서는 공항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쉐르, 시리크, 차스크, 카나라크, 반다르 아바스,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아부무사 섬에서도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 밤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목표는 이란 북부 골레스탄주의 아칼라시에 있는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이란을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하는 교통노선의 일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다리를 지나는 철도는 이후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이어지며 이란과 중국을 잇는 중요한 육상무역 회랑입니다. 올해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 항구들을 봉쇄한 이후 이 다리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2020년 말부터 러시아도 이 경로를 이용해 이란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류망을 타격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인들은 이 특정 다리가 아니라 다른 다리에 대한 공격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란인들에게 다리에 대한 공격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이란 동부의 또 다른 2개의 다리에 대한 공격 이후 미국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 군대가 마슈아드로 가는 철도 노선에 있는 동부지방의 2개의 다리에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다시피 철도 물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마슈아드가 알리 하메네이의 고향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곳으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시신이 운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이것을 도덕적인 타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들의 최고 지도자 알리 흐메네이의 장례식을 방해하려 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이 다리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고인의 시신이 오늘 장례식이 열리는 그의 고향으로 운구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이웃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레인의 방공 시스템은 여러 차례 이란의 공중 공격을 요격하고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최근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셰이히사 공군기지와 미 해군 기지가 위치한 주파이르 지역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만 전체에서 미 해군의 주요 기지로 바로 그 전설적인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이란군은 카타르의 위성 안테나를 향해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란이 바로 카타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이란 정권은 항상 자신들이 카타르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바보처럼 주장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공격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헝가리에서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카타르를 공격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카타르에서는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어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다른 군대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자체적인 육군, 해군,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특수부대, 금융부문 등 다양한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이슬람 공화국을 수호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격과 이란 군대의 공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주제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조건과 방식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란 군대도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치 지도부 내 내부 갈등이 테헤란과 워싱턴 간의 전투 재개를 배경으로 공개적인 대립으로 번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쿨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추모 행사 도중 대통령 마수드 피제슈키안과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모든 외교적 접촉에 단호히 반대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트럼프 암살에 대한 현상금을 내걸었고 이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메네이 추모 행사 중에 바로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지자들이 오늘 피지슈키안 대통령과 아락치 장관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몸싸움 후 경호원들이 이 관리들을 끌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장면이었지만 여기 유튜브에서는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유튜브가 이란 내 사건에 관한 영상을 사용할 때마다 이런 장면들을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정부 내 소식통들은 테헤란의 현재 상황을 완전한 혼돈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정치 세력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적 대화를 계속할지 아니면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입니다. 7월 9일 오후에 이란의 통신사 파르스는 부셰르주 차가닥시의 주민들이 여러 차례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차가닥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기지가 위치해 있는데 이 기지는 이번 전쟁이 시작된 바로 초기에 즉 2월 28일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요일에 이란 당국자들은 같은 지역의 군사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7월 9일 낮에도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같은 시각 이란 미사일이 요르단 영공을 침범한 후 요르단에서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요르단 정부 관계자들은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어 무력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요르단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가 10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까지 이란은 오늘 4개국을 공격한 셈입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요르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허둥지둥 자국 유조선들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동안 페르시아만에서 공격이 강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해상 봉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유조선 보호를 위해 자국 유조선들을 신속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돈을 벌 기회도 잡으려는 것입니다. 지난밤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는 동안 이란은 1,000만 배럴의 원유와 연료를 선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증가입니다. 왜일까요? 윈드월드 인텔리전시의 자료에 따르면 목요일까지 이란은 총 선적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총 6천만 배럴 원유와 석유 제품을 선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룻밤 사이에 1,000만 배럴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적재된 유조선들이 전속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트럼프는 미국이 이미 승리했고 이란이 다시 협상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자신의 오래된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맺을 자격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우리에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군사적으로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거의 없고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그들은 합의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전화를 했고 정말 합의를 원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합의를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합의를 원한다면 왜 상선들을 공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미친 짓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죠. 그들은 약간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합의를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이 합의를 요청하고 트럼프가 진짜로 화해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엑시오스는 백악관이 이란과의 충돌이 며칠 아니면 몇 주간의 교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작전의 지속 기간과 규모는 전적으로 테헤란의 향후 행동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미국 관리들이 전했지만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약화시키고 핵 프로그램의 잔재를 파괴하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끝없는 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가지로 시작했지만 결국 완전히 에너지 문제로 귀결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가지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된 겁니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격화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느냐에 따라 하루, 이틀, 일주일 혹은 한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졌고 군사적 압박이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도널드 트럼프는 상호 이해 각서에 명시된 60일간의 휴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이 각서에 서명할 때 도널드 트럼프는 이 기간이 사실상 항복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이 각서에 서명했을 때 전쟁에서 항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항복에서 종료 혹은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각서의 종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3주 정도입니다. 3주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란 내의 인프라 시설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분명한 긴장 고조입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긴장 완화에 준비됐다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수석 협상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미국이 협박과 약속 위반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테헤란의 조건에 의해서만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한다면 당신도 반격을 당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이란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열릴 것입니다. 이란에게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전쟁 종식 합의에서도 핵심 목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상호 이해 각서에서 핵심 조항이었으며 해협에 관한 조항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이제 합의 무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저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고 그곳에서 어떤 점들이 상충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이해 각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서명 직후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테헤란의 승인 없이 오만 해안 근처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경로를 통해 페르시아만에서 선박을 내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헤란은 선박들이 자국 해안 근처만 다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는 대부분의 유조선이 이미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갇혀있던 유조선들도 빠져나왔으니 미군이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갈등이 재개되면 즉시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란은 오만 해안 근처의 남쪽 항로를 따라 수백 척의 선박이 지나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은 이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고 많은 국가들이 제재의 일시적 예외에 의존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석유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재는 해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우리는 아직 이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들과 일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아직 해당 합의에서 규정한 핵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휴전이 지속되는 동안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체결된 기본 합의가 이란과의 상호 이해각서에서 레바논 부분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테헤란 정권의 군사 조직은 자신들이 완전히 속았다고 그야말로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대로 말이죠. 결국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을 무한정 폭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웬수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이 해협을 봉쇄하면 미군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계획을 따르거나 아니면 지난밤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들이 이 통로를 열고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출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에게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고 그마저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마치 유명한 시각적 착시인 펜노즈의 계단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끝없이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끝나는 그 계단입니다. 지금 북부 호르무즈 해협과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전쟁 상황이 바로 이 펠로즈의 계단이라는 시각적 착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계속 돌고 돌아도 결국 항상 같은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똑같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대규모 확전을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민간 인프라나 발전소에 대한 공습, 혹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있는 해안 지역에 침공하여 이란군을 몰아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하르크 섬에 있는 이란의 석유 중심지를 점령하는 작전이지만 그 대가는 엄청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가 상호 이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피하려 했던 경제 침체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해병대나 특수부대가 하르크 섬을 공격한다면 미군 병사들에게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란 내 목표 목록을 확대하면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과 미국의 지역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의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란이 석유 및 가스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면전이 벌어진다 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몇 대의 드론만으로도 상업 선박 운항을 멈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도 항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발사 지점에서 말입니다. 즉, 물론 이란의 해안 지역을 완전히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멀리서도 드론을 발사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해군 제독 출신인 제임스 스테브리디스가 오늘 오랫동안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르크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섬을 봉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끝이 될 겁니다. 이란 군대에게 말이죠. 이에 대해 이란은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정권으로 하여금 무너진 경제의 정치적 결과를 무한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미 중동으로 군용 급유기를 다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유기들은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유럽 지역으로 이동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역시 대규모 확정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참모 총장은 지난 24시간 동안 군 정보국, 공군, 작전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으며 미국 중앙사령부와 워싱턴 국방부와도 지속적으로 직접 협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냐? 아니면 다시 협상이냐?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